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의 맛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의 초심은 무엇인가요? 이 투자를 하다 보면요, 수익률에 급급해서 많은 분들이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린 여러분들의 초심을 다시 찾아서 닥터스지 위원님과 함께 오늘 해외 선물 이야기 알차게 나눠볼 텐데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투자의 맛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오늘의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의 위원님 닥터스지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프닝에서 초심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위원님의 초심이 무엇인지 아니면 위원님이 처음에 거래했던 종목이 어떤 건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처음 거래했던 종목은 제가 98년도라 기억이 정말 나지는 않고요. 네. 너무 오래돼서 초심이라고 하는 게 보통 투자자분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손절과 욕심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에서 욕심을 부리다가 항상 과오가 나는데 그런 부분만 조금만 조심을 해주신다면 결국에는 또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초심도 초심이지만요. 초심을 벗어나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닥터스지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카카오톡 어플 있으시죠? 들어오셔서 투자의 맛 닥터스지라고 검색하시고 무료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우리 위원님께서 초심을 다시 한번 다잡는 방법까지 해서 리딩과 함께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과 인사 나누어 봤고요. 오늘 국내 시장은 어땠는지 캐스터님 불러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 캐스터님.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에 대한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우리 시장 지수가 연속적인 상승 가도를 달려왔죠. 하지만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최근 급등한 종목들 위주로 차익성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그럼 오늘 코스피 시장은 어땠는지 먼저 살펴보시죠. 코스피는 오늘 주요 업종들이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IT 섹터에서 외국인의 강한 매수가 이어졌습니다. 장 초반 2155선까지 터치했지만 오늘 오후 들어 상승분에 반납하며 2144선의 강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을 보시면 개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에 대한 매도를 이어나가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사자 행진 보여주면서 오늘 2,300억 원이 넘는 매수세에 연출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대부분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중 상승세를 유일하게 지킨 삼성전자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14% 올라 종가 53,300원에 마무리했는데요. 노동길 NH투자증권연구원은 현재 IT 업종을 향한 자금 유입은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다소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셀트리온의 3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40% 넘게 급증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장은 조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 대장주들이 오늘 일제히 하락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압박했습니다. 오늘 0.37% 내린 669선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살펴보시겠습니다. 개인이 479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개인이 4일 연속으로 매수를 해나가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이겨내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한 모습입니다. 특히 HLB가 14% 이상 급락하면서 종가 13만 8,100원에 마무리했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HLB, 텔콘 RF제약, 그리고 헬릭스미스 등을 중점적으로 매도했다는 소식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OTT 경쟁에서 수혜를 톡톡히 받고 있는데요. 오늘 5% 올라 일주일 동안 도합 19% 정도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매지오는 오늘 8% 가까이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 임상 실험에 대한 결과, 즉 톱라인 데이터를 발표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오늘장 알아봤는데요. 내일은 제가 더 나은 소식 전해드리길 바라면서 오일 닥터 수지 위원님과 함께 해외 선물에 대한 정보들 만나보시죠. 네, 캐스터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좋습니다. 흐름이 좋은 가운데 미중 무역 협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위원님이 오늘 이슈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로 가져오셨다고 하셨는데 미중 무역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위원님? 미중 무역 협상은 끝낼래야 끝날 수가 없는 이슈가 그쵸. 있긴 하죠. 네. 그래서 일단 미중 무역 협상의 경우 잠깐 어그러지는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다시 긍정적으로 트럼프가 반격을 하고 나오면서 현재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현재 대선을 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미중 협상은 어떤 식으로든 트럼프가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이 있는데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재선을 하는 것을 다소 좋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작년부터 솔직히 그동안 얼마나 트럼프한테 시달렸는지를 생각을 한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조건, 재선에 대한 조건을 과히 이게 들어주기가 조금 어려울 듯해 보이긴 합니다만 중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합의 서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일단은 들긴 하고요. 미국이 원하는 만큼 관세 인하를 안 해주는 모양새라 이것들이 모두 받아들여야지만 중국도 응해줄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일단 팽배한 기싸움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무역 합의를 앞두고 미국에게 그동안 중국산 수입품에 붙이기로 했던 대규모 보복 관세의 철회를 요구를 했고요. 미 정부 역시 이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지난 11일 중국과 1차 무역 합의를 진행을 하면서 일단 5% 보복 관세율 인상을 연기한 상황이죠. 다만 12월 15일에 붙일 관세와 더불어 이미 부과된 1,120억 원의 규모까지 관세를 철회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울러 현재 적용 중인 보복 관세 2,500억 원 달러에 대한 관세를 없애거나 아니면 반으로 인하해달라는 요구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의 방향을 앞둔 트럼프가 이러한 중국의 제의를 받아들일 것인지가 일단 관건이고요. 중국은 이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요구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지수는 나스닥, S&P는 모두 미등시는 조정폭 없이 올라온 상황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 조정폭이 깊어질 듯한데 예를 들어 미국이 대대적으로 3,500원 달러에 25% 관세를 붙이겠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거나 지난번 50% 관세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미 시장을 어느 정도 감안했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얘기 수준으로 나와서는 조정을 받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러한 과거에 비해서 악재가 많이 영향력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좀 스케일이 큰 악재들이 터져줘야지만 조정폭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미중 간 무역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현재 많고요. 지금 현재 분위기도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큰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관세입니다. 관세가 인하되지 않는 이상은 미국 기업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둔화될 수밖에 없고 현재 증시를 보면 현재 밸류 부담은 있는 상황이긴 하죠. 이에 밸류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악재성 기사가 터져 준다면 시장의 상승이 크게 축소될 수 있을 듯 하기도 하고요. 그것은 일단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우리 증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가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2100선이 다음 주 내지 안착이 되고 그다음에 20포인트, 40포인트를 뚫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미증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올 만한 것이 미중 간의 일단 정상회담의 일정입니다.
원래 진행이 되었지만 다음 주 정도에 에이펙 회담이 있을 걸 예상을 취소가 되고 나서 그때 이제 일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시진핑을 미국으로 불러들인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변수긴 합니다. 마카오로 초반에 얘기가 나오다가 미국 영토 내로 현재 바뀐 상황이고 무조건 시진핑을 불러왔을 때는 선물을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일단 갈 만한 동기부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협상 일정이 잡힌다라고 하면 세부적인 조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주목이 되는 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2월 15일 날 부과 예정인 1,560억 달러 미국 수입품에 대한 15% 관세를 발효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연기할 수 있느냐는 것이 최고 문제일 듯하고요. 이에 덧붙여서 11월 14일 자동차 관세 역시도 연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불확실하게 느껴졌던 이슈들이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지금 분위기인 듯합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유는 역시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1차 협상이 타결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기에 환호가 주가 상승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타결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일단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양자 간의 무역 분쟁이 이 악화 일로를 겪어 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일단 무역 규모를 축소를 시키게 됐고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 요소 중에 하나였죠. 일단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에 대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경쟁 성장률을 일단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그러다가 9월부터 사실상 분위기가 바뀌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완화됐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 전망으로 바뀌면서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현재 또 하나 이슈 속에 가려져서 좀 조용은 하지만 홍콩 시위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미국 의회가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를 하고 중국 정부의 시위 탄압을 저지하기 위해서 마련한 이 홍콩 인권법, 민주주의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의회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홍콩 인권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에 투자한 기업이 중국의 보복을 일단 우려하고 있고 트럼프 역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이유로 홍콩 문제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무역 협상을 성사시키는 것 외에는 관심이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상황이라서 조급한 마음에 무역 협상이 먼저일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사안에서는 전과는 다르게 아주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입장이 트럼프의 현재 입장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달 트럼프는 류어 부총리 접견 당시에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홍콩 시위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겠다고 얘기한 이유 또한 이 법안을 처리를 연기한 이유이기도 할 듯합니다. 현재로서는 심리와 수급으로 움직이는 장입니다. 차차 지켜보면서 흐름대로 대응하시되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밸류 부담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그 사이에서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는 우리나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네네. 그럼 앞으로 금리 인하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안 하겠죠?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일단은 금리 인하를 종료를 한 상황입니다. 올해 그쵸? 안에서는, 연내 내에서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미국 증시가 올라갈지 그게 좀 궁금한데 미국과 중국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미국 금리 인하가 종료됐다라는 얘기는 많은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풀어보려고 하는데 미국 증시는 지금 사상 최고가를 계속 돌파 중에 있는 상황이죠. 전일 조금 조정을 좀 받았긴 했습니다만
미국 시장을 전후로 다른 주식 시장을 살펴보면 특이한 게 독일과 일본이 시장이 먼저 올해의 고점을 먼저 뚫었습니다. 물론 독일하고 일본은 2018년 1월과 1월 말에 고점을 찍고 쭉 한번 빠졌다가 올해 들어 회복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은 사상 최고치는 아니고요. 추세적으로 보면 미국이 훨씬 강한 장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만 보면 미국은 사상 최고가를 돌파시키니 지금 흥이 난 상황이고 유럽 시장은 경기도 안 좋고 일본 시장 역시 경기도 안 좋다고 하니까 지금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7, 8월이 지나면서 우리 시장하고 같이 현재 유럽하고 일본 시장이 먼저 올해 고점을 뚫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이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뚫은 건데요.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는 그간 연준 정책의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일단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연준이 금리를 내릴 때에는 미국 경기가 안 좋아서 일단은 부양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립니다. 그러면 금리를 멈춘다는 것은 생각보다는 미국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멈춘다는 건데요. 금리 인하를 멈추게 되면 사실상 일반적인 경기 회복이나 경기 안정의 수혜는 미국보다는 다른 국가들이 먼저 반영이 된다라는 게 원리입니다. 이런 흐름이 최근 독일과 일본 시장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흐름이고요. 우리 시장도 연초 들어서 다른 국가들보다도 연준의 금리 인하, 그다음에 미중 무역 간의 합의 이런 것들 때문에 4, 5월 달까지는 주가가 좋았습니다만 한국 시장을 보면 미국 금리가 오를 때 또는 동결할 때 오히려 좋았고요. 금리가 인하할 때는 오히려 주가가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치를 보면 그만큼 미국 경기가 좋지 않으면 우리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금리를 인하해서 유동성을 강화해 주는 것을 반영을 한 것은 아니고 즉 순서가 틀렸다는 측면이죠.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이외의 국가들을 움직이는 것은 경기나 실적이긴 하지만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유동성입니다. 그래서 돈을 먼저 미국 시장이 푼다라고 했을 때 미국이 먼저 오른다기보다는 미국 주변의 국가들이 먼저 오른다라는 것은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한번 해두면서 과거치 어떻게 됐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롬 파월 의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구를 삭제를 하면서 10월 달까지는 금리 인하라는 액션을 지금까지는 한번 3번 취해줬죠. 지금부터는 좀 지켜보겠다라고 돌아선 뉘앙스에서 물가 급등이 없는 한은, 물가 급등을 하지 않는 한은 일단 금리는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미국보다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논리로 본다라고 하면 여타 국가들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지금 금리 인하를 시작한 거를 멈췄다는 의미에서는 주변 국가들, 미국을 제외한 일본, 중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갖게 만드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보면은 환율에 대한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금리하고 또 따지고 들다 보면 적어도 2, 3분기 정도의 원달러가 쭉 올라가서 원화가 약세가 된 이후에 6에서 9개월이 지나고 나게 되면 그 4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그 효과가 눈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최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150원대까지 현재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2달 전만 해도 1,200원대를 넘어서서 1,250원, 1,300원을 간다라고 얘기도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던 것 때문에 지금 실적이 긍정적인 효과가 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점. 그래서 맞물려 생각해 보면 미국이 추세적으로는 현재로는 튼튼하다는 것은 확실하고 우상향하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물론 단기적인 조정은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죠. 미국보다는 주변 국가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 위안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 밑으로 지금 떨어진 상황인데 올해 들어서요 8월 이후로 3개월 만에 처음으로 7위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위안화 가치가 오르면서 신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이 1달러 7위안 선을 지금 다시 회복을 한 상황인데요. 미중 무역 협상의 기대감 그리고 달러 약세 등이 위안화의 강세를 끌어올렸습니다. 8월 5일 만에 처음으로 위안화 가치가 떨어졌는데 영내 위안화가 7위안 아래로 떨어지면서 기준 환율도 조만간 회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인민은행에서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격해지면서 지난번 포치를 조금 용의를 했었죠. 7.1, 7.2까지도 거의 그 부분까지 반등을 했었는데 트럼프가 관세 공격을 강화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위안화 가치를 그때 낮춘 상황이었죠. 지금 현재 중국의 물가가 좀 문제인 상황이긴 합니다. 물가 수준이 심각하게 높은 수준이죠. 스타벅스 커피로 따지면 우리나라 금액까지 현재 4,000원, 5,00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물가 수준이 높아서 위안화의 절상이 조금 용인되는 수준이고 미국도 이를 바라고는 있는 상황이긴 하죠. 자, 위안화가 강해지면 수입 물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지만 수출은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우리 시장 역시 악재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달러당 7위안 아래로 떨어졌다는 의미는 우리 시장에도 되게 긍정적인 의미로 볼 수 있고 8월 이후로 그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 시장이 반등을 했던 이유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 위안화 강세가 계속 이어질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에 따라 위안화 강세가 일시적 향상에 그칠 수도 있다라고도 보는 관점도 있기도 하고요. 위안화 강세가 이번에 9월 경제 지표 호조 때문에 강세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9월 구매자 관리 PMI 수출 지표가 전달보다 좋아지면서 경기 개선 기대감이 커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물론 기준금리 인하로 달러가 약세를 보인 것 역시 위안화 강세의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죠. 위안화 강세가 지금 현재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원인은 7.05를 일단은 돌파를 회복하지 못해야 된다는 조건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될 듯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돌파 못한다라고 하면 위안화 가치 상승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 역시도 매수세가 좋은 건 역시 이런 통화 가치의 상대 통화 가치가 강세가 되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지속이 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두 개 이렇게 커다란 축으로 위원님께서 이번 주 이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미국과 중국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 주 주요 지표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준 9시 반에 FOMC 연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 네네. 그걸 앞두고 미국 증시도 약간 주춤하는 느낌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주 지표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주 지표들을 통틀어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연준의 연설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연설이 어떤 방향으로 좀 이어갈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시장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건 또 아니긴 합니다만, 입장에서는 어떠한 그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는 뉴욕 연은 총재 연설,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연설, 그다음에 댈러스 연은 총재, 뉴욕 연방 총재 연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총재 많네요. 연설이 이렇게 금요일까지 계속 있는 상황이거든요. 금요일까지. 매일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뉴스를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시간으로 굳이 체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일단은 6시에 유럽의 서비스업 PMI가 일단 발표가 됐고요.
9시 30분에 FOMC 연설이 있을 예정이고, 그다음에 시카고 연은 총재 연설, 그다음에 뉴욕 연은 총재 연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그 서머타임 해지가 되기 전에는 10시 반에 미증시가 개장을 하면서 원유 재고 발표가 수요일 날 11시 30분에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1시간 서머타임 해지가 된 이후로 1시간 뒤로 시간이 11시 30분으로 미증시가 개장이 되면서 자, 보시다시피 목요일 다음 날 넘어가는 새벽 12시 우리나라 기준으로 12시 30분에 원유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1시간 늦춰졌다는 점 체크를 해 주시고요. 현재로서는 152만 배럴 증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일이 현재 57달러로 현재 회복을 한 상황인데 원유 재고가 증감했다라는 소식에 지난주에는 53불 중반대까지 밀렸다가 현재 다시 지금 상승을 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단 재고 증가가 감소가 됐는지 증가가 됐는지를 새벽 12시 반에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또 연이어서 내일 새벽에도 아침까지 연은 총재 연설이 있을 예정이고 그다음에 내일은 10시 30분에 있을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가 있습니다. 1시간씩 뒤로 미뤄지니까 좀 헷갈리는 면은 조금 있기는 하긴 하네요. 그래서 요거는 고용 지표에 포함되는 거니까 꼭 고용 지표 체크를 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날 금요일로 넘어가서도 또 연은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12시에 중요한 금요일 날 오전 12시에 중국 무역 수지 발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중국장을 특히나 항생장을 거래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체크를 해보시고 물론 우리 시장 역시 그 시간대에는 움직임이 클 수 있으니까요. 파생을 하시는 분들은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토요일로 넘어가서 보통 이제 금요일 11시에 발표됐던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지수, 태도지수 역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니까요. 소비자 기대와 태도지수 체크하신 후에 미증시도 또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서머타임까지 고려를 해서 이 중요한 지표들을 꼭 확인하셔라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젠 본격적으로 종목별 리딩 시간입니다. 순서는요, 오늘 고공행진하고 있는 미국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간밤에 0.02% 오르면서 좀 FOMC 연설을 앞두고 좀 조심스러운 느낌인 것 같아요. 나스닥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위원님?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FOMC 연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춤하다라고는 좀 볼 수는 없고요. 아, 그런가요? 그렇게 중요한 FOMC 연설이 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고점 횡보 구간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나 뭐 이런 이슈들이 아직 조금 잠재해 있는 상황이고 투자 심리가 여전히 살아있긴 하지만 고점 횡보 속에 매물출에도 조금씩 되면서 지지 라인을 지켜가면서 박스권 양상을 이번 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큰 이슈 발표들이 그닥 없기 때문에 시장이 좀 조용히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한데요. 고점이 솔직히 지금 현재로서는 고점이 어디다라고 정확히 알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흐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고점을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일단 현재 지지 라인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추세 반전을 조금 만들어내는 그런 전략을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지금 일봉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현재 추세선을 일봉이 이미 8,000선을 뚫으면서 일봉상 추세를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려온다라고 하면 8,000선에 뭐 강한 지지대는 있을 거지만 아직 좀 너무 먼 얘기고 현재로서는요 8,200선 네, 지금 지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8,200선을 무너뜨리느냐 아니면 위로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해 나가느냐가 오늘 주요 오늘 장의 흐름일 듯합니다. 자, 보시면 현재 처음으로 60분봉입니다. 60분봉을 보시면 조정 구간에서도 60분봉의 추세를 지난번 10월 말일경에도요. 60분봉의 추세를 다 지지를 받고 현재 반등을 이뤄낸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이란 이유도요. 지금 구름대가 이제 접해 오면서 박스를 좀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로 차트를 보시다시피
윗단이 위치해 있는 8,200 현재 25포인트 선 정도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고가 부분까지 반등할 그림이 좀 큰데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만약에 나는 좀 강하게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8,200선 부분 전 저점이 8,190포인트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8,200선 부분에서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한번 매수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조정을 8,200선을 밀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1차 조정 구간이 8,170하고 8,150 구간이 될 듯해 보입니다. 8,200선을 깬다라고 하면 단기 조정은 이쯤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8,150선의 단기 조정이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차트 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60분 봉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상방 흐름 이어가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15분 봉을 봐도 제가 15분 봉 활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자, 잠깐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현재로서 보시면 이 구간에서 지금 점진적인 상승을 양운을 만들면서 점진적인 상승을 크게 만들어 오고 올라온 상황이라서요. 자, 바닥 구름대 하단인 8,195포인트 지금 보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트상 어제 이 자리를 양운 끝단을 지지를 받고 다시 재차 반등을 한 상황이고 15분 봉상 위에 구름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조정을 보이는 박스 양상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분 봉상을 보시면 옆으로 기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죠. 위로 막히고 아래로도 막힌. 그래서 우상향으로 위로 상향 돌파를 강하게 미증시 시작하고 나서요. 상향 돌파를 강하게 만들어지는 거를 기대를 할 것 같다라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8,190선 부근에서는 매수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낫고요. 위로는 언제든지 뚫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항대는 8,165포인트 부근, 그다음에 8,300 초반 부근이 저항대로 보이긴 합니다만 저항대에서의 매도는 꼭 리스크를 걸고 보시되 지금 상방 흐름이니까요. 눌려줄 때 매수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니까 되도록이면 조정 시 특별한 이슈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조정 물량은 어느 정도 조금씩 보이면서 가기 때문에 8,190, 8,170, 8,150선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로 나스닥은 대응해 보시는 것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른 중장기 차트를 보시다시피요. 중장기 차트를 보셔도 잠깐만요. 중장기 차트를 보셔도 현재 구름 양운 상단의 흐름이 강하게 흘러가고 있고 이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았던 그림들이 다 보이시죠. 지금 그 그림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 8,200선을 깨고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보시면 8,150선이 중심이 되면서 지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다시 한번 차트를 통해서 알려드리니까요. 이거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위원님께서 차트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같이 메모하시면서 들어보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알아봤는데 S&P 500도 지금 고공행진 중이잖아요, 위원님. 네네. 그래서 고점을 판단하는 건 S&P 500도 좀 무리일까요? 당연하죠. 네, 고점은 무조건 열고. 네네. 제가 S&P 같은 경우에는요, 3,085포인트를 단기 고점으로 보긴 봤습니다. 단기 고점으로 보긴 봤는데, 여기서 일단 매도를 하기에는 너무 지금 힘있게 쭉쭉 올라오는 상황이라서요. 매도보다는 눌려줄 때 전일 같은 경우에도 3,070포인트대에서 눌린 매수도 드린 장이긴 하기 때문에 3,070포인트대에서도 충분히 현재 매수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좀 안전하게 간다라고 하면 눌려줄 때 매수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위로 오늘은요 3,080이 돌파될 경우에는 장중에 미증시 시작을 하던 아니면은 뭐 10시, 11시에 이제 변동성이 좀 있으니까요. 3,080이 돌파를 하게 되면 전고점 부분에 살짝 돌파를 해서 3,090선대까지도 일단 열려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현재로서는 아까 S&P와 나스닥과 동일합니다. 자리가요. 그래서 3,070포인트 전 저점이 3,069포인트였죠. 어제 저점이 67포인트였네요. 어제 저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밑에서 3,070 부근에서는 초반에서나 3,070 부근에서 매수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래로 보신다라고 하면, 차트상 보신다라고 하면 3,060포인트대의 지지가 1차적으로는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스닥이 8,170, 8,150이라고 한다라면 S&P는 3,060, 3,060과 50의 지지가 클 것 같고, 3,060과 50이 깨진다라고 하면 3,042포인트까지는 열어두시고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밸류가 되게 높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고점은 어딘지 알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되게 매수도 하기도 버겁고, 그렇다고 매도하기는 더 무섭고, 이러한 장세가 요즘 미증시 장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매수 관점에서 매수로 본다라고 하면 리스크를 철저하게 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물량이 매물 출회가 과하게 돼서 저점 뚫고 한 번에 장대 음봉을 연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손해가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반대로 보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와서 고점을 뚫고 강하게 양봉으로 막 치고 올라갔을 때 매도로 물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양극화 현상에서 위아래 지금 전부 다 위험한 상황이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대응을 한다라는 거는 철저하게 최소한의 리스크만 가지고 대응을 해주신다면 수익이 나면 챙겨 가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최소한의 컷은 주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3,091포인트 부근의 저항대도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3,091포인트가 온다라는 거는 그 다음 자리 3,070포인트가 지지가 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물려줬을 때 되려 매수를 조금 대응하시는 게 심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밑단에서는 매수, 위로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대응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지금 S&P 일봉을 보셔도요, 사상 최고가가 뚫린 상황에서 위로는 정말 횡합니다. 위로는 횡한 상황에서 어디가 딱 고점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긴 매한가지인데요. 3,090선을 뚫어버린다라고 하면 최대 일단 3,120포인트까지는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조금 들긴 합니다. 위로는요. 그래서 다만 밑으로는 하락은 제한적이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고, 똑같이 나스닥이랑 동일하게 60분봉 보시면서 이탈하지 않는 구름대 위에서는 매수 전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P가 왜 박스냐면요, 현재 박스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이 일목의 특성상 구름대 안으로 빨려든 상황에서는요, 캔들은 주가 지수는 이 안에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이 안에서 움직여서 위로 돌파되면 시세가 거기만큼 돌파가 되는 거고요. 아래로 깨지면 그만큼 하락폭이 또 다시 있을 거긴 한데, 이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얘기는 위아래 지지 저항을 막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60분봉 체크하시면서 꼭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나스닥과 S&P 500 같은 경우는 미장이 곧 열리니까요. 바로 적용해 보실 수 있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오일인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유 재고 발표에서는 152만 배럴 정도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매도 관점이 좀 유리할까요, 위원님? 증감이 예상됐다라는 거는 매도 관점이 유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152만 배럴이기 때문에 아주 최소
금액이죠. 근데 많지 않아서. 이 예상치는 항상 빗나가는 경우가 많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예상치를 매매로 한다라는 것은 되게 위험한 매매입니다. 그래서 예상치보다는 되려 실제치가 나온 다음에 방향을 보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 전에 어차피 움직임은 박스를 치거나 아니면은 큰 흐름을 보다는 차트대로 움직이는 흐름이 이 재고 발표 전에는 있기 때문에 차트를 분석한 후에 차트대로 대응하시면 충분히 수익 구간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오일은요, 지금 보시면, 지난주가 10월 30일이죠. 수요일에 재고 발표가 있었던 주가요. 10월 30일인데, 이때 55.70을 고점으로 54.40까지 밀리고 53.70까지 두 차례 이제 연속 음봉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재고 증가가 많이 됐다라는 이유로 지수가 밀린 상황이었거든요. 이때 음봉이 나온 이유가 그 말씀하신 대로 매도 관점에서 보시면 됐었던 지난주였는데 아쉽네요. 네. 들어갈 걸. 다만 지금 현재 사흘 연속 올랐어요. 그 이후로 지금 보시면은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사흘 연속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지금 57불 위로 57불 부분까지 올라선 상황인데 미국의 무역 협상이 낙관론이 일단 유가 상승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똑같은 그 흐름인데요. 오펙이 중장기 석유 수요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고 미국 원유 재고 증가 추정을 오늘 발표를 할 건데 그걸로 인해서 일단 상승폭을 그 원인으로 상승폭을 제한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일단 54점 현재로서는요. 만약에 증감치가 예상치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조정 구간은 조금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예상치보다 증감은 증감인데 예상치보다는 좀 적게 증감이 됐다라고 하면 되려 반등할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하시고 흐름을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일봉상을 보신다라고 하면 일봉상 56.50대, 그 다음에 56.50대로 훌쩍 뛰어넘으면서 일봉상 구름대 위로 올라서면서 상방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56.50대, 56불 초반대 이런 장세까지는 조금 조정은 줄 수는 있을 장인 듯 하긴 한데요. 자, 1차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57.15에서 25 사이가 1차적인 주봉의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현재도요, 지금 제가 방송에서도 드리고 나오긴 했는데 57.15, 25 사이에 지금 매도 전략을 드리고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가 부근에서 밀리면서 현재 수익 구간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57.10대, 15, 25대랑 그 다음에 57.4050대 구간이랑요. 그 다음에 57.6070대 구간. 요런 구간들이 현재 지금 저항대로, 차트상의 저항대로 잡혀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위로의 저항대는 체크를 하시되 하방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56불의 지지가 일단 1차적으로 되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56불이 이탈이 된다 하더라도 55.50 지난번에 매수가 시작됐던 55.50이 출발 시점이 될 듯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57.1525에서 조정을 보이면서 수익을 주는 구간이고요. 자, 56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 중장기 차트인데요. 현재 지금 보여드린 차트가 중장기 차트인데 지금 정확하게 차트 흐름을 상방으로 이어오는 흐름에서 56불을 지난번 양봉으로 돌파를 하면서 지금 현재 구름대 위로 쭉 올라선 상황이죠. 그래서 사방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첫 번째 맞는 56불의 지지대가 1차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차트상에 당연히 보이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지난번 저점이었던 56.50 구간,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다시 이 급반등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이 구간은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방으로는 그렇게 눌린 매수 구간이 딱 보이는 자리가 그 구간이긴 합니다. 자, 위로는요, 당연히 매도 쳐야 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 구간은 57점, 현재 이제 전고점이 57점. 어제 고점이 57.50 부분이니까요. 지금 1호, 2호에서 현재 계속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56.80만 깨진다라고 하면 조금 더 지수를 하방으로 열어놓고 보셔도 될 듯한데 다시 반등을 쳐준다라고 하면 57.40대 그리고 57.65대 예, 여기서는 일단은 리스크를 걸고 매도로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내일이 됐든 오늘 뭐 발표가 난 이후로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아니면 다음 주가 됐든 시장은 58.30에는 강한 저항을 가지고 있을 예정이니까 이 자리는 꼭 체크를 하시면서 58.30 자리, 3040 자리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점은 꼭 기억을 메모를 해두셨다가 기억을 해두시고 대응해 보시는 게 일단은 큰 흐름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꼭 생각하지 않을 때 꼭 왔다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58불이 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시면 53불이 엊그제였는데 57불까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시장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58.30까지도 열어두시고 아래로는 56, 55.50, 55불 초반까지만 열어두시고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요, 지금 일봉상에 보시는 55.6050대가 깨진다라고 하면 지수는 다시 조금은 다시 이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때는 반등 시 매도 전략으로 조금 더 강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5일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골드인데요. 골드 같은 경우는 일봉상 어제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은데 위원님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골드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골드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500선을 기점으로 위로 20호, 아래로 20호 딱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을 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딱 보시면은 밑으로는 1480대를 당연 지지를 받고 있죠. 안전자산이 지금 뭐 골드가 하락한 이유는 달러 강세 이유기도 하고요. 채권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안전자산이 퇴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1480 하단을 지지로 확인을 하고 밑으로는 74, 68까지 깨진다라고 하면 열어두시고요. 자, 위로는 1500선 부근에서는 또 여러 번 왔다리 갔다리 횡보를 하면서 수익을 주다가 또는 밀렸다 올라갔다가 밀렸다 올라갔다가 하면서 박스 양상을 보이다가 위로 다시 1500선을 회복할 시에는 11포인트, 17포인트를 또 치고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지난주 제가 시황하고는 동일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1500을 기준으로 해서요. 위로는 1511, 17, 아래로는 1474, 68 보시면 되실 듯 합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는 저번과 동일하게 1500선을 가운데 두고 한보 앞뒤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국내 선물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 텐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100선 좀 안착이 되면 어떻게 좀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2100선 부근에서는 일단 다시 재반등할 기회가 되게 클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오늘 지금 지수를 보시면 오늘 최고 고점이 2156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지난 7월의 고점대를 현재 돌파를 한 상황인데요. 지금 280선 2100선 아래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종합지수로 봤을 때는요, 2100선 아래로 보신다라고 하면 외인들의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100선을 뚫어내면서 외인들이 연속 3일째 어마어마한 매수량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으면서 끌어올린 추세긴 한데 이유는 달러가 1150선까지 밀리면서이기도 했죠. 네. 한 가지 이제 1156선을 해서 지금
위로 고점이 뚫린다라면 72, 86포인트까지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마저도 돌파한다라고 하면 최대 2200포인트까지도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선물로 간단히 지수를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요. 오늘은 286.80대 고점을 찍고 단기 조정을 조금 보였습니다. 외인들이 산 물량을 좀 팔은 상황인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외인들이 계속 선물 매수 물량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선물 매수 물량을 계속 가져가고 있어서 일단은 다음 주 만기를 앞두고 상방으로 갈 그림이 조금 커 보이는 거는 사실이에요. 다만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282.80이 지지가 되는지 여부, 그 자리가 깨지면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좀 더 주겠구나라고 시장 생각을 하시고 하방을 좀 더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을 듯해 보이고요. 국선은 위론도 마찬가지로 열려있는 장은 고점은 끝도 없습니다. 287.80짜리 일단은 체크, 287.80이 돌파된다라고 하면 289.70까지도 열려 있으니까요.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선물까지 종합 선물 세트로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 해외 선물 투자에 조금 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1시간 동안 알찬 이야기 해주신 닥터스지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투자의 맛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한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투자의 맛 들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